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자, 현 정부 들어서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해서 세제 혜택을 많이 주는 제도가 세제 혜택을 점점 줄이더니 급기야 최근에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단기는 폐지하고 장기도 아파트는 폐지하겠다. 또 8년짜리를 없애고 10년짜리로 하겠다를 발표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상당 부분 지금 혼란이 나오고 있는데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이에 바로 단체 행동에 나서게 됐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고 왜 불이익을 받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 양도세 100% 감면, 임대사업자 단 한 명도 못 받는다. 우리가 지금 현재는 장기 공공일반, 단기는 4년짜리가 있고 장기는 공공일반은 8년인데 이 8년짜리를 10년까지 보유하면 2014년에 나왔던 거는 100% 감면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70%, 이 8년짜리가 70%에서 이제 50%로 줄어들었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100%를 받을 수 있는 건데 단 한 명도 못 받는다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요? 정부가 4년짜리 단기 임대사업자 지금 8년짜리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키로 하면서 기존 사업자는 임대 의무 기간을 채우면 세금 혜택을 유지해 주기로 했지만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임대 기간 10년을 채우면 양도세를 장기보유 특별공제죠. 이게 이제 100% 면제. 9억 이하는 비과세 요건을 갖추는 거고 9억 이상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100% 해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주기로 약속한 게 문제다. 글쎄요, 그게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아파트의 경우 임대기간을 8년을 채우면 자동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를 시킬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애초 약속한 양도세 0% 혜택은 2년을 못 채워 단 한 명도 누릴 수 없게 됐다.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장기는 8년이 의무인데 이거는 70%고 10년이 예전에는 100%가 됐는데 여기서 자동 폐지가 됩니다. 4년짜리도 4년만 하면 자동 폐지가 돼요. 5년까지 하면은 혜택 볼 수 있는 단기도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같은 분위기면 8년을 갔다 그러면 조금만 더 하면은 더 20, 30%를 더 받으니까 당연히 2년은 가겠죠. 근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김영미 장관 신뢰보호 약속 못 지키나 기획재정부랑 국토부 고심 중. 자, 김영미 장관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4년이나 8년 계약 기간을 설정하고 임대 기간을 지키면서 임대 상한제 5% 인상을 잘 지킨 집주인에 대해서는 신뢰보호 차원에서 원래 약속한 잔여 의무 임대 기간 동안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자, 얼핏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 유지는 장기는 8년, 단기는 4년입니다. 이것도 참 법전 저는 좀 만들었을 때부터 이상한 거예요. 8년 의무고 10년까지 해서 최대한의 혜택을 볼 수 있으면 10년까지는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정부에서는 의무 기간은 8년이니까 8년이다. 지금 이런 논리거든요. 자, 박근혜 정부 파기했을 때 10년 유지하면 양도세 100% 감면 70% 공제. 자, 이게 참 정권만 바뀌면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의 중장기적인 계획이 나와야 정말 부동산의 집값을 잡고 싶으면 중장기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지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그 전 정권에 했던 거 다 없앱니다. 정권이 유지가 되더라도 대통령이 바뀌면 없어요. 자기 것을 갖다 새로 만들어요. MB 정부 때 보금자리주택, 박근혜 정부 때 행복주택 다 없어졌죠. 정부는 임대기간 8년과 10년을 채우면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게 9억 초과불에 대해서 장기보유를 했다는 거에서 깎아주는 거죠. 양도세를. 각각 50에서 70% 적용하는 제도를 2014년 1월에 신설했고요. 시세와 상관없이 80제곱미터 이하 국민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된다. 그래서 한때 시세와 상관이 없어서 한때 강남의 아파트도 임대주택 등록을 많이 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서. 예. 근데 나중에 이거를 수도권 공시지가 6억 이하로 또 신설했죠. 임대주택을 등록을 많이 해서 강남의 아파트 많이 사들이더라 해가지고.
자, 2014년 신설된 만큼 10년 후인 2024년, 그러니까 10년을 채우면 상한 의무를 다할 경우 양도세 70%인데 2015년엔 12월에 더 파격적인 혜택이 나왔습니다. 역시 시세와 상관없이 85제곱미터 이하 전용 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안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뒤 10년간 임대료 상한 의무를 다하면 양도세가 100% 감면됩니다. 단 이제 농어촌 특별세는 20% 부과는 되는데 2015년에 시행되는 만큼 2025년 되면 10년이 되니까 100%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임대 의무 기간이 8년에서 정부는 종료를 시키겠다. 예, 이거죠. 정부가 4년 8년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키로 하면서 상황이 꼬였다. 만약 2014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이 2022년까지만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사람은 2년만 지나면 20%더 받을 수 있죠. 장특봉제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자동으로 폐업할 수밖에 없다. 2015년 등록한 사람은 10년이 지난 다음 2025년 양도세 100%를 혜택을 볼 수 있으나 이 역시 2023년까지만 지위가 유지된다. 그러니까 지금 20, 30%씩을 혜택을 덜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주택임대사업자를 하시는 분들이. 2년만 더 하면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뭐 못할 이유가 없죠. 더. 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지만 처음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지금 못 내리고 있습니다. 8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이 10년간 임대기간을 유지해 양도세 혜택을 보려고 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렵다. 8년짜리 장기 임대사업자를 했는데 그 사람이 10년을 하려고 했다는 게 어떻게 그 증빙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8년 하고 끝내야 된다는 게 정부 입장이에요. 양도세 혜택을 주려고 8년을 채운 아파트 임대사업자에게 2년을 더 유예해 주는 것도 제도 개선 취지상 맞지 않다. 하지만 정부가 양도세 100% 감면 혜택을 내세워 등록임대사업을 활성화시켰는데 단 한 명도 이 혜택을 보지 못한다면 신뢰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 저는 이걸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8년 의무가 아니라 10년짜리를 하게 해서 8년에도 10년짜리를 100% 내지는 70% 그 아까 했던 거를 10년 의무로 하고 8년에도 끝나도 혜택이 조금 줄어들지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제도 처음부터 했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어차피 10년까지 최고 혜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맞지 않았을까요? 법이라는 게 이렇게 참 처음에 만들 때 잘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분쟁이 나오는 거예요. 주택임대사업자를 지금 등록을 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또 내실 분들이 많은 질문들을 해옵니다. 자, 이게 이제 복잡한 게 뭐냐면요. 법이 중간중간에 많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2018년 9.13 대책에 통해서 여러 가지가 바뀌었고요. 또 2019년 작년 12, 16 대책에 통해서 몇 가지가 바뀌어졌는데 자, 이 부분입니다. 주택을 언제 취득했냐가 기준이 또 되는 게 있고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언제 했느냐가 기준이 돼서 세금 문제가 여러 가지 혜택이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컨텐츠를 분석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또 최근에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자, 급기야 주택임대사업자를 이제 뭉치게 만든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임대사업자 보증보험료 왜 임대인이 왜 내냐, 임차인한테 필요한데, 자, 임차인이 들어가서 보증금을 임대사업자가 뭐 역전세는 아니다, 아니 뭐 경매로 날라갔다,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임차인이 지금 현재는 뭐 전세 보증보험을 들어서 냈었는데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사업자가 내게 만든다는 거예요. 등록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가 논란 끝에 1년간의 시행유예 기간을 두고, 원래 이제 등록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의무 가입했는데 이제 반발이 심하니까 1년간 유예를 두겠다. 이후 임대차 계약 갱신 또는 임차인 변경 시 임대차를 살고 있는 사람이 갱신을 한 번 더 한다거나 2년짜리 전세, 또는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을 때 보증보험 가입을 적용하기로 이제 했다는 거죠. 반발이 심해서. 그러나 임대사업자 사이에서는 전세보증보험이 필요한 주체는 임차인인데 돈은 왜 임대인이 내야 하느냐. 임차인이 전월세금을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들이 지금은 그 보증보험을 선택적으로 들고 있는 거를 주택임대사업자한테는 임대사업자가 당신네들이 들어라, 그것도 의무로. 그래서 이제 반발이 심하다는 거죠. 고통부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특법이 개정되면 새롭게 임대에 등록하는 주택은 바로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된다. 기존 임대사업자들은 1년간 시행유예 기간을 두고, 그러니까 새롭게 임대 등록하는 사람은 바로 보증금이고, 기존 임대사업자들은 1년간의 유예 기간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 이후 임대차 계획 갱신 또는 임차인 변경 시부터 보증보험 가입을 적용할 계획이다. 임대보증금 보증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제도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국토부는 또 임대사업자들의 생각처럼 보험료가 높지 않을 것이라고 한 거 있다. 국토부는 아이고 저기 보증보험료 얼마 안 되니까 임대인이 내십시오. 사업자 신용도가 2등급이고 주택 부채 비율이 80% 이하, 전세금 2억 원인 주택을 예를 들어 연 보험 보증료가 24만 7천 원이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되니까 당신네들이 하시오. 보증보험이 필요한 사람은 임차인인데 임대인에게 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자, 한 임대업자는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지키려고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전세보증보험이라면 왜 집주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임대사업자도 자, 이 방식대로라면 여행 가서 자동차를 빌릴 때 보험을 렌터카 회사가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렌터카 회사에서 보험을 들어야 됩니까? 렌트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험을 들어야 되느냐. 지금 이 얘기입니다. 누가 내야 되는 거죠? 임대사업장 일부는 사업자 등록을 처리할지 놓고 고민하고 있다. 과태료를 물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해지한 후 가족에게 증여나 전세를 월세로 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중이다. 이래저래 전세 공급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임대사업자들은 협회를 만들고 집단행동에 나섰다. 10일 감사원에 국토교통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으며 18일에는 서울 중구 다동에서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 주최 측은 임대사업자 역시 서민이라며 얼마나 광범위하게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는지 알리는 것장이 될 것이랍니다. 사실 나중에 그 요건은 수도권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3억 원 이하로 지정했기 때문에 사실은 고가 주택은 많지는 않습니다. 임대사업자도 서민이라는 얘기가 맞긴 맞아요. 고가 주택은 거의 없기 때문에 서민끼리 싸우는 겁니다. 지금 서민끼리.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당분간 전세가 상승이 압력이 커질 전망이다. 이래저래 임대인들은 불만을 갖고 아예 증여로 돌리거나 월세로 전환하거나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반전세라든지 월세로 돌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순수한 전세는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전세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전세가도 이제 못 올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게 기존 임대료에서 새로운 임차인이 오더라도 기존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는 법을 또 지금 발의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 지금 임대차법 3법도 준비하고 거기에 5법까지 결론이 어떻게 날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 결론이 앞으로 임대차 시장에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실질적으로 어떤 분들이 피해를 볼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이나 이메일이나 문자로 주시면 여러 가지 서로 토론의 장이 될 것 같고요. 또 고민들 있으신 분들은 또 제가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